어느 날 75세이신 김순자 어르신께서 병원 진료를 받고 나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움직여도 끄떡없던 몸이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관절도 쑤시기 시작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특히 뼈를 지탱해주는 칼슘, 면역력을 도와주는 비타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오메가-3 같은 성분들은 식사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제 5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보충제 하나 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알고 아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히 좋은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몸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채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5가지 영양제는 단순히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이미 약해진 부분은 보강하며 앞으로 겪을 수 있는 큰 질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지요. 먼저 비타민 D입니다. 이건 단순히 햇볕 쬐다고 충분한 게 아니에요. 노년기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쬐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면역력 강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칼슘입니다. 나이 들면서 뼈는 점점 가벼워지고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이때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주면 뼈의 손실 속도를 줄이고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칼슘은 심장과 근육 기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건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도움을 줄 수 있어 시니어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죠. 특히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이라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져 이 비타민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게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심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의 수많은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특히 근육경련, 부정맥, 불면증 같은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이 5가지 영양소는 그저 먹으면 좋다 수준이 아니라 안 먹으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미 몸이 여기저기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양소들을 얼마나 잘 챙기고 계신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양제는 알고 있어도 막상 어떤 걸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지요. 게다가 시니어분들은 약이나 영양제를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가 많아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 식후에 먹는 게 맞나?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영양제를 실생활에서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타민 D는 가장 간단하게 햇빛을 쬐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내 생활이 많고 피부 노화 걱정도 있으시죠. 그래서 식사로 보충하거나 부족하면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가 적당하지요. 참고로 고등어나 연어처럼 기름기 있는 생선을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우유, 멸치, 두부 등 음식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지만 이걸 꾸준히 먹기 어려운 분들은 저용량부터 영양제로 시작해보세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먹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철분제와는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이라면 하루 꾸준히 일정 시간대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생선 비린내가 나는 제품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냉장 보관하거나 식사 직후 바로 드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비린내 걱정이 되는 분들은 코팅 캡슐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비타민 B12는 단독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비군 비타민과 함께 복합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공복이나 아침 식후에 드시면 피로 회복이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약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결핍 여부를 확인해보고 필요량에 따라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뭉치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혹은 불면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 12시간 전에 드시면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량을 한 번에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해 몸 상태를 살피며 늘려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 5가지 영양제는 각자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간대와 복용 방법만 잘 지키면 큰 무리 없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비군, 식사 중엔 비타민 D와 칼슘, 저녁엔 마그네슘. 이렇게 간단한 루틴으로 정리해보세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예전보다 활력이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영양제를 챙기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대. 칼슘은 무조건 우유만 먹으면 돼. 영양제는 젊은 사람들만 먹는 거지 나이 들면 효과 없어. 이런 이야기들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잘못된 상식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몇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비타민도 종류에 따라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되는데 과다 섭취할 경우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구토, 피로감,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러 복합 비타민을 함께 드시고 계시다면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칼슘은 우유만 많이 마시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우유는 좋은 칼슘 공급원이 맞지만 락토오즈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또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칼슘 보충을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함께 비타민 D를 같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년기엔 영양제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시니어 시기야말로 영양제 효과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체내 영양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영양제를 잘 챙긴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느리고 뼈 건강도 훨씬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헷갈리는 것이 약 먹는 사람은 영양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영양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약과 영양제를 함께 고려해 설계된 제품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만 잘 따르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에 여러 알 먹기 귀찮다는 이유로 하루에 몰아서 복용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흡수 방식이 다른 영양소들을 한꺼번에 먹으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몇 번 나누어 적절한 시간대에 나눠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우리가 열심히 챙긴 건강을 도리어 해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습관으로 영양제를 잘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영양제도 음식처럼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 있습니다. 서로의 흡수를 도와 효과를 높여주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같이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거나 위에 부담을 주는 조합도 있죠. 오늘은 노년기에 중요한 5가지 영양제를 기준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타민 D입니다. 이 성분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 아보카도, 견과류 등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차나 커피를 바로 마시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섭취 전후 최소 1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의 경우 비타민 D와 짝꿍처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마그네슘과도 상호작용이 좋아서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챙기면 뼈 건강과 근육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되죠. 음식으로는 멸치, 두부, 시금치, 미역, 들깨처럼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 짜게 먹는 습관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므로 짠 음식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은 비타민 E와 함께 먹으면 서로의 산화를 방지해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견과류나 씨앗류, 특히 아몬드, 해바라기씨, 들기름처럼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는 게 흡수에 유리하고, 이때 같이 먹는 음식에 좋은 지방의 올리브유나 생선구이 포함되면 더 좋습니다. 참고로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12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계란, 콩, 생선, 육류 등과 함께 섭취하면 좋고, 특히 아침에 계란이나 두유, 삶은 고구마와 같이 드시면 피로감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과한 알코올 섭취는 B12 흡수를 방해하므로 술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 중인 분들은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B12 보충제를 일정하게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B6, 칼슘과 함께 먹으면 근육 이완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바나나, 아보카도, 해조류 같은 마그네슘 식품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영양제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구성과 시간대에 맞게 조절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소중한 몸, 더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음식 궁합만 잘 맞춰도 영양제의 효과를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답니다. 영양제를 챙기기 시작하면 몸에 좋은 걸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들지만 그만큼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아무 때나 먹는 것보다는 정확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면서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 비타민 D, 비타민 B군, 칼슘을 따로 챙기면 생각보다 비타민 D나 B12 등이 과잉 섭취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위장장애, 두통, 불면증, 심지어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한 번쯤 전체 구성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의 고용량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 꼭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위장약 등과 일부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과 칼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므로 시간차를 두고 섭취해야 하며, 마그네슘은 위장약이나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과 영양제의 복용 간격, 시간대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섭취 시기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흡수율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지용성 비타민 D, 이 등은 식사 중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고, 수용성 비타민 B군 등은 공복 또는 식전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자기 전, 칼슘은 식후 등으로 영양소별로 흡수에 유리한 시간대를 지켜주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고온에 쉽게 산화되므로 냉장 보관이 권장되고, 습기 많은 곳에 두면 알약이 눅눅해지거나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니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과신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영양제만 잘 먹으면 밥을 대충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생활 습관이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해요. 잘 챙기면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지만 무심코 먹었다간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영양제. 나에게 맞는 성분, 용량, 시간, 복용법을 잘 확인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지혜롭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양제는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먹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복용 시간과 용량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나 흡수율이 떨어지고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섭취 타이밍과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복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비타민 D는 하루 권장량이 보통 8,000일 영하2유 정도지만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하에 더 높은 용량을 일시적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기름기 있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 중이나 햇볕을 쬐는 시간대와 겹치는 시간에 복용하면 흡수와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공복에는 흡수가 떨어지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칼슘은 성인 기준 하루 약 6,001mg 권장되며 한 번에 500mg 이상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두 번에 나눠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500mg, 저녁 식사 후 500mg로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또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같이 챙기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주의할 점은 철분제와 함께 복용하지 말 것,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은 칼슘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하루 1000mg 섭취가 권장되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중성지방 조절이 목적이라면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섭취 시간은 식후,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메스꺼울 수 있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또 비린내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냉장 보관하거나 냄새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비타민 B12는 성인 기준 하루 2.4mcg 정도가 적정량이지만 노년기에는 흡수력이 낮아 보충용으로는 5,001mcg가 포함된 제품도 흔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공복이나 아침 식사 전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B군 비타민들과 함께 복합제로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신경 건강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산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중 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로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권장량이 남성은 약 400mg, 여성은 310mg 정도이며 신장 기능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자기 전에 복용하면 근육 이완, 수면 유도, 쥐 예방 등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고용량 복용 시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 민감하신 분들은 식사 후 섭취를 권장드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꾸준히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챙기기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며 필요한 것만 정확히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양제 좀 챙겨야지 하면서도 막상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어제 했던 말이 오늘 가물가물해지는 일이 점점 잦아지죠. 하지만 그런 변화가 곧 노화의 시작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면 건강한 노년, 활기찬 하루하루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비타민 B12, 마그네슘. 이 5가지는 단순히 몸을 위한 보충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다만 잊지 마세요. 영양제는 기본이 되는 식사와 생활 습관이 갖춰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골고루 드시고 햇볕도 좀 쬐시고 하루에 2030분이라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필요한 영양소를 살짝 더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하고 건강한 노후 관리의 시작입니다. 혹시라도 나이 들어서 뭘 시작하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좋은 건 맞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늦지 않은 때입니다. 건강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활기차게 힘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